여러분, 우리 에어컨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쪽 라인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올수록 좀 에어컨이 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거든. 근데 한참 있으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온도는 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실 왔다 갔다 할 때 가급적 문을 좀 닫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쪽 말고 저쪽으로 앉아. 저쪽이 나중에 더 시원하니까 여기보다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집합 연결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합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집합의 연산까지 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웬만큼 다 했고요. 이제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쭉쭉 한번 문제풀이 중심으로 지나가 볼게요. 우리가 집합에 관한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부분 집합에 관한 문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60번 보면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은 이라고 그랬어. 자, 이거는 결국은 뭘 거냐면 우리가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연산을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럼 뭐야? 지금 주어져 있는 연산들이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요 연산을 우리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문제에 나온 것과 같아지는 게 뭐니? 이 순서로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보기에 나와 있는 연산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1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놈은요. 요 앞에 똑같이 A 교집합 있고 여기가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될까? 분배의 반대의 경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A 교집합이 있으니까 요 놈은 바깥에 A 교집합을 놓고 요 안에 있는 B와 C를 뭘로 만들어 놓으면 합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간단해질 거란 얘기야. 근데 요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생각해 보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C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통된 범위, 즉 이렇게 빗금을 친다면 두 번 빗금 쳐지는 어디를 뜻할까? 요 부분을 뜻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닐 겁니다. 1번은 아니고요. 다음 2번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요 놈도 우리가 연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쌤이 좀 더워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약간 늘어진다는 느낌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컨트롤 하세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래요. 난 더우면 죽을 것 같아.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더우면 내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더울 때 수업 1시간 하고 나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자, 연산을 변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괄호 안에 연산이 있고 괄호 밖에 여집합이 있을 땐 각각의 여집합을 붙여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보세요. 앞에 거 있고 교집합 있고 누군가의 여집합 있어. 교집합, 여집합이면 우리 뭐 생각나요? 차집합 생각할 수 있죠? 즉 A 차집합 뭐라고 쓸 수 있어?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놈은 어떤 놈이냐면 A에서 뭐를 빼래요? A, B, C 모두의 교집합. 역시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어디에서? A에서 누구? A, B, C 전체의 교집합이면 어디니?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세 개 모두 교집합이니까. 그럼 반대로 A에서 이 놈을 빼주니까 이 부분만 제외하고 요만큼을 나타내주는 거겠죠? 따라서 보기하고는 역시 또 달라질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3번도 요런 방법으로 찾아보면 A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했는데 교집합은 순서를 바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 합집합, C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 놈은 다시 B 합집합, C 차집합 A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지난 시간 했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앞으로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럼 요놈 B와 C의 합집합, 차집합 A니까 B 합집합 C, 차집합 A면 요거의 반대, 아까 색칠한 거의 반대인 여기다 그냥 다 쓸까? 자, 요겁니다. 요거 벤 다이어그램. 지금 벤 다이어그램 하시 그냥 다 처음이니까 연습해 볼게요. 어디에서? B와 C의 합집합에서 여기에서 차집합 A니까 겹쳐지는 부분 제외한 어느 부분이 돼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바로 B 합집합 C 차집합 A가 되겠죠? 그럼 역시 또 아닐 겁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은요. 4번은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도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 놈은 각각의 여집합이 있는 걸 밖에 전체 여집합, 등으로 가는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집합으로 바꾸면 A와 C 사이의 합집합이 뭘로 바뀌면 되고? 교집합으로 바뀌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B. 순서 바꾸면 B 교집합 요 놈의 여집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요 놈은 B에서 또 A 교집합 B를 빼는 거지. 그럼 얘는 또 뭐하고 똑같다니? 결국 B 차집합 A하고 똑같아지는 거네요. B 차집합 A하고 똑같아지니까 요 놈도 나타낸 건 아닐 거야. 그럼 될 건 5번밖에 없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5번에 나오네요. 자, 5번 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니? 역시 마찬가지로 B 교집합, C의 여집합을 바깥으로 빼주면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은 교집합도 여집합 있으니까 A 차집합, B 합집합 C네요. 어디에서?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에서? A 중에서 B와 C의 합집합을 제외시키니까 어느 부분 돼? 요 부분 되겠네. 그래서 5번이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부분일 겁니다. 자,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그리는 연습도 우린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좀 잘 그리면 문제가 편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 말 떴나?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들 여러분 꼭 해보셔요. 알겠죠? 자, 이제 26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지만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약수와 배수의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약수와 배수의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두 수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A가 B의 약수라고 합시다. A가 B의 약수면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도 될까? B는 A의 배수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 A라는 집합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A의 약수들의 집합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집합 B는요, X는 B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놔둡시다. 자, 잘 보세요. A와 B 사이에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있을 때야. 그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자. A가 B의 약수야, B가 A의 배수야. 그럼 A와 B 중에 당연히 누가 큰 수일 것 같아요? B가 큰 수일 것 같죠? 이렇게 B가 큰 수일 때 두 놈들의 누구를 가져오면, 약수의 집합을 가져오면 약수의 집합은 누구를 따라가? 큰 쪽에 포함이 되게 돼요. 약수의 집합은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때 만약에 이 놈을 바꿔서 난 C라는 놈을 X는 A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D라는 집합은요, B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할게. 요때는요, A와 B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수? A와 B 중에 A가 작은 수라고 그랬지? 작은 수의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요. 다시 둘 사이에 일단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있어야 돼. 둘 사이에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약수의 집합은 큰 놈이 큰 집합,
큰 수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 큰 집합이 되고, 배수의 집합은 작은 숫자가 써져 있는 놈이 큰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봅시다. 6의 약수의 집합이 있어. 그리고 12의 약수의 집합이 있어. 자, 6과 12를 살펴보면 6은 12의 약수죠? 12는 6의 배수지? 이렇게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을 때 약수들의 집합은 누가 더 큰 집합? 숫자가 큰 쪽이 더 큰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 놈이 약수가 아니라 6의 배수의 집합, 1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배수의 집합은 오히려 누가 숫자가 작은 쪽이 큰 집합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실제로 집합을 구해보면 이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약수, 배수라는 말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수는 큰 수가 큰 집합이고 배수는 작은 수가 큰 집합이 됩니다. 다만 둘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얘기야? 약배수 관계가 있을 때 얘기야. 둘 사이에 약배수 관계가 있지 않을 땐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등장해요. 자, 봅시다. 265번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쪽으로 하자. 오미. 뭐 찜질방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 재밌겠다, 찜질방에서 수업하면. 자, AM이라고 집합의 이름, 요 M을 A 밑에다 쬐끄맣게 썼어요. 이 집합은 뭐를 뜻하냐면 X는 M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고 M은 자연수래요. 자, AM이라고 쓰면 누구를 모아놓은 거라고? M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이랬을 때 A24와 A 어디가 써야 돼? 30의 교집합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 자, 요 두 놈은요, 얘는 뭐를 뜻해? 24의 약수의 집합들이고 요 놈은 30의 약수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24와 30은 약배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결국은 뭐냐면 24의 약수와 30의 약수의 교집합, 즉 공통된 거, 뭐를 뜻하는 거죠? 24와 30의 뭐를 뜻하는 거야? 공약수를 뜻하는 거죠. 24, 30의 공약수.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공약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따라서 24와 30의 공약수는 24와 30의 누구?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24와 30의 최대 공약수 얼마일까요? 6인가요? 6? 그러면 요 놈은 결국은 누구를 뜻해? 6의 약수의 집합. 우리 뭐라고 표현하겠어? A,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P값 중에 최대, 즉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를 결국 물어보는 거니까 P값은 얼마가 되면 됩니까? P는 6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선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그랬네. 그러면 A6 찾아보자고. A6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6의 약수. 1, 2, 3, 6. 자, 이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몇 개? 4개.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2의 4제곱이어야겠죠? 그런데 뭐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진부분 집합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영아, 진부분 집합이 뭐를 뜻하죠? 공집합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한데 틀렸네요.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상등인 집합을 제외하는 거야. 공집합은 포함돼야 됩니다. 네. 알겠죠? 어쨌든 간에 몇 개는 빼줘야 돼? 한 개는 빼주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15. 진부분 집합은 상등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약배수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저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나옵니다. 268번. 자, 이제부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주로 활용하는 문제들이 아마 등장할 거야. 느낌상.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 228번 봅니다. 자, 일단 요 놈은 전체 집합이 주어졌어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자, 왜냐면 약수는요,
24의 약수면 24보다 작은 자연수, 물론 24도 포함하겠지만 로 이루어질 거야. 근데 배수는요 무한이죠. 배수의 집합들은 무한집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일단 제한을 좀 둔 겁니다. 그래 놓고 AK는요 뭐래요? X바 X는 뭐라고? K의 배수. 어떤 수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인데 그 집합을 어디서만? 요 안에서만 생각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A3 교집합, A4 합집합, A6의 원소의 개수 찾아주라 그랬어. 원소의 개수. 자, 우리 하나씩 의미를 좀 찾아볼 겁니다.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뭐래요? 합집합이랍니다. 그놈과 3의 배수의 교집합. 아, 이렇게 놓으면 뭔가 좀 많이 복잡해 보여.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괄호 안에 합집합이 있고 괄호 밖에 교집합이 있을 때는 우리 뭐 쓸 수 있다고 그랬어? 분배법칙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안과 밖의 연상기호가 다를 때 분배법칙 사용하세요. 거기에서 우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A3 교집합 A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놈과 합집합 여기는 뭐가 될까요? A3 교집합 A6 이렇게 될 거야. 자, 왜 선생님 합집합으로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보통 아까 문제도 했지만 약수의 교집합, 약수의 공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공약수라고 부르고, 배수의 공통을 뭐라고 불러요? 공배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약수나 공배수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풀기가 쉬운데,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어떤 두 개 합집합해버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놈은 결국 뭐를 의미해? 3과 4의 공배수겠죠? 3과 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으니까 요거는 뭐를 뜻해요? 12의 배수를 뜻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A3과 A6을 살펴보면 3과 6,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둘 사이에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있죠? 약수배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배수들의 집합이란 말이야. 배수들의 집합은 어느 게 큰 집합이라고 그랬어? A3이 커요? A6이 커요? A3이 더 크다고. 배수의 집합은 숫자가 작은 쪽이 더 크다고 그랬어. 근데 교집합은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교집합은 누구를 따라가? 작은 쪽을 따라가니까 요거는 뭐란 얘기가 돼? A6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뭘로 연결돼 있어? 합집합.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또 뭐가 있니? 또 약배수 관계가 있네. 누가 큰 집합이라고? A6이 큰 집합이라고요. 배수니까. 근데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합집합은 누구를 따라가? 큰 집합을 따라가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6이 되는 거라고. A6.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를 의미해요? 6의 배수의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6의 배수가 몇 개가 있니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어떻게 주면 되죠? 100을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자연수 범위까지만 몫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개? 16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레벨 3 문제가 좀 있을까? 274번 한번 봅시다. 274번. 아까보단 조금 시원해졌지? 비슷해요? 기차에 너도 더위 많이 타는 편이냐? 그렇구나. 아니, 뭐 더위 안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진짜 가끔 가다 있긴 하더라. 가끔 가다. 자, 274번.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연수 전체를 전체 집합으로 하는 그 두 개의 부분 집합에서 AM은 뭘 뜻한대요? 배수의 집합.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M의 배수의 집합들을 의미하고요. BN 이렇게 쓰면 요 놈은 뭐라고 쓴다고? N의 약수들을 나타낸답니다. N의 약수들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A는 배수의 집합, B는 약수의 집합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A3 교집합 A4가 어떤 AP라는 놈이 있는데 이러한 포함관계를 갖는다고 그랬고요. B12, B18 더워 18 요놈이요. BQ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놈은 P의 뭐를 구하래? 최대. 요 놈은 Q의 뭐를 구하래요? 최소를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또 다시 볼까요? 자, 일단 확실히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요 놈. A는 배수의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이니까 3과 4의 뭐를 물어보는 거야? 공배수. 3과 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를 뜻할 거예요. 맞습니까? 12의 배수를 뜻할 거고. 자, 배수의 집합이라네요. 배수의 집합인데 포함관계가 있어.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약수배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배수의 집합은 작은 쪽이 큰 집합이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이 P라는 놈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우리 구한 12의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2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P 값은 얼마가 될까요? 말 그대로 12가 되면 되겠죠? 12가 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교집합, 요 놈은 약수라고 그랬습니다. 약수. 그럼 요 놈은 뭐를 의미해? 12와 18의 공약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그럼 요 놈은 결국 뭐를 뜻하는 거겠어? 6의 약수를 뜻하는 거겠죠. 6의 약수. 그러면서 약수의 집합은 숫자가 큰 쪽이 크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이 Q라는 놈의 정체는 뭐가 되는 거야?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일 거야.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6 자체가 되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2개 더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죠? 1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원소날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고 벤다이어그램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편한 표현이기는 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까다로운 형태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게 되면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거를 원소나일법이나 벤다이어그램을 바꿔서 풀어야 될 때도 많다고.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좀 고난도 좀 복잡한 문제는 원소나일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 원소나일법 표현된 거 우리 사용할 수 있는데 원소나일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좀 전에 얘기했던 약배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조건 자체를 뭘로 줄 수도 있어? 방정식 또는 부등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집합에 x바 그리고 요 뒤에가 x에 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x에 가는 조건을 우리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어쨌든 요 집합의 원소는 누구라고 그랬어? 요 앞에 있는 얘가 원소라고 그랬죠. 근데 그 원소가 뭐 얘를 만족하는 놈이야. 그러면 요 조건이요 뭘로 줄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줄 수도 있고 요 조건이 뭘로 줄 수도 있어? 방정식으로 줄 수도 있겠지. 부등식으로 주어진다면 이 x라는 놈 자체는 뭐일 거고 범위로 주어지는 x값일 거고, 방정식으로 주어진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조건제시법에서 방정식, 부등식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부등식이 하는 문제를 풀 때는 수직선 그리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수직선 그려서 범위 나타내주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수직선 그리는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뭐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275번입니다. 집합 A가요. x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집합 B는 x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A 교집합 B가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1기하. A 합집합 B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놈은요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 이때 A, 이 집합 B, 즉 이 부등식의 미정계수 AB를 찾아라라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범위를 찾고 그 해를 이용하여 AB 값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직선 그리는 거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요 첫 번째 집합 A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4,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4 그리고 1 요 범위가 된답니다. 요 범위가 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B라는 놈의 범위를 우리는 찾아볼 건데 지금 얘가 A예요, A. B라는 놈의 범위를 찾아볼 건데 A와 B의 교집합이 요거래요. A와 교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B하고 A의 공통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거기란 얘기지. 근데 지금 B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요 부분만 A와 B의 공통이래요. 요 부분만 A와 B가 공통이라면 B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공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공통이 되면 B는 어디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향해야지만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러면 교집합을 만족할 거고. 다음 합집합은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라고 그랬는데 합집합은 모든 집합을 다 가져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서 B까지 만족하는 이 전체잖아. 어디서 끝나야 된다고? 여기는 3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될 거야. 바로 집합 B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요게 바로 집합 B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집합 B의 범위. 자, 그럼 여기서 A값하고 B값을 찾아볼까요? A값, B값, A값은 얼마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사실은 방정식처럼 풀어서 이 양쪽의 범위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근각계수에 관계 이용하면 금방 구해집니다. 그래서 A, B값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얘도 힘들지 덥고. 그래요. 우리 버텨봅시다. 여기는 레벨 3 문제가 여기도 있나? 하나 있네. 하나 있습니다. 자, 283번 문제 볼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 잠깐만. 이거 쌤이 범위를 영역을 좀 확인해 봐야 돼. 저기까지는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쌤이 여기다 사실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나오는 범위를 자기도 일은 했다 그거지. (283번)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부분 집합이 있대요. 집합 A는요 x바 역시 부등식으로 주어졌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집합 B는 x바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가 a와 b의 합집합은 실수 전체고요. 나 a차 집합 b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a, b 값 구해서 차를 구하라는 건데 뭐 이게 굳이 레벨 3 정도의 문제가 될까 싶긴 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A 집합 먼저 찾고 이거를 범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4,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집합 A는
요 집합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자, 요 놈부터 수직선이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에 4가 있어서 자, 요 부분이 집합 A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집합 B를 볼 건데 보세요.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딘가 A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고, 요 놈은 B보다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A와 그 B를 전부 다 가져오면 실수 전체, 즉 빠져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즉 왼쪽으로 갈 때 요 마이너스 3하고 누구 사이? A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A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실수 전체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놈은 적어도 마이너스 3보다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같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까? 이유는요? 저희 3 포함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죠? 네. 되니? 되죠. 우리가 범위를 얘기할 때 연립부등식하고 지금 집합의 개념은 다르잖아. 연립부등식은 우리 보통 공통의 범위를 찾자. 그래서 공통의 범위를 찾을 때는 얘가 해가 되려면 여기도 색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합집합이잖아.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에 겹치는 것까진 되네요. 잘 찾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구? B도 똑같겠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B가 누구보단 4보다는 역시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것만 갖고 만족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A차 집합 B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A차 집합 B니까 이 지금 나타낸 수직선으로 보면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놈이 제외시킨 요 부분을 얘기할 거야. 요 영역을 얘기하겠죠. 요 범위가 바로 차집합이라고. 요 범위가 차집합이면 여기 남으려면 요 A란 잠깐만요. 혹시 A, B에 대한 어떤 조건 주어져 있니 문제? 아니요. 필요하구나. 네. 자, 차집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차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입니다. 즉 여기 비어있는 요 공간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러면 이럴 수 있다고. 지금 보면 집합 A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이죠. 그럼 우리가 이 차집합만 생각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합집합 말고 차집합만 생각하면 A가 만약에 이쪽에 존재한더라도 차집합에서는 A에서만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3부터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 합집합 때문에 요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또 마이너스 3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또 어때야 돼? 또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1을 이해하니까 이 B는 요 자리가 그냥 바로 누가 되는다는 얘기야. 1이 되어야만 요 공간에서 차집합이 어디까지? 1까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3하고 1이네요. 사실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1이 되면 되더라. 이렇게 그냥 풀을게요. 문제가 별로 좋지도 않네요. 상수값이 조건이 교육청에서 있다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조건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문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쌤이 왜 문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레벨 3 문제잖아. 그러니까 레벨 3 문제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나왔다 그러면 고난도 문제 4점짜리로 나왔을 거란 얘기고 4점짜리 문제라면 변별력을 주는 문제잖아. 그지? 그러려면 이 가 조건을 이용해서 나의 값이 뭔가 좀 미묘하게 변화되거나 조건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 몰라 나 공부 안 했어 모르겠어
공부 안 했어, 집합. 근데 이것만 보면 그 느낌상 A, B가 이거하고 이거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4번으로 갑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자, 연산의 약속이에요. 연산의 약속.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원래 정의되어 있는 연산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만 요 연산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집합에서 뿐만 아니라 실수의 연산에서도 시계값을 구하려면 되도록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고 풀잖아. 마찬가지로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A 연산 B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나는 요 놈을 좀 더 간단히 해볼게요.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냐면 보세요. A 합집합 있고 여기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거 뭐 분배 법칙 반대로 묶어주겠다는 얘기. 어떻게? A 합집합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되니? B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도 문제 좀 이상해.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비교집합, 비여집합 뭡니까? 공집합이죠.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일 거야. 그리고 어떤 집합과 공집합이 합집합이면 뭐예요? A. 따라서 요 연산으로 연결한 거는 결국 결과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요 앞에 있는 집합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A 연산 B 연산 A B 연산 A. 그러면 A 연산 B는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고 A. B 연산 A는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고 B. 다시 두 개를 연산했으니까 이 결과 뭐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연산을 펼쳐서 이거를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였을 거야. 근데 우리는 조건에서부터 먼저 정리해 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지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레벨 3 없나요? 네, 레벨 3가 없네요. 자, 원소의 개수 우리 유형 17까지만 일단 1교시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290번 하기 전에 유형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venn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다. 계속 얘기합니다. 포함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분집합도 마찬가지고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venn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과 과정이 나오는 연산의 모양 조초는 좀 기억하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어떤 두 합집합의 n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집합이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일 때 세 개의 집합이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땐 요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빼기 누구를 빼자고? 두 집합끼리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 한 번은 더 해주자고 그랬죠? 누구? 세 집합의 교집합.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자. 그러면서 연산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요렇게 그냥 교과 과정에 대놓고 요렇게 이용하세요라는 거 말고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도 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도 됩니다.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을 나타낼 때 집합의 연산 자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원소의 개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연산들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은 벤 다이어그램 할 거야, 사실은. 근데 처음 나왔으니까 요 조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걸 한번 해보자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래요. 그리고 NA는 24고요. NB는 AUB네요. 쏘리. 다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고요. 그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10개일 때 뭐를 찾으래요? 여집합, 교집합, B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먼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요 방법들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들여다볼 거냐면 얘부터 먼저 들여다볼게요. A 여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놈 다시 말하면 드모르간 법칙 중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놈을 빼준 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했었죠? 얘가 지금 얼마래요? 얘가 지금 6이래. 근데 우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40개. 그럼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34개가 된다는 뜻이겠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NA가 24고 NA 교집합 B가 11에. 그랬을 때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해볼까? A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바꾸면 이거 결국 뭐 의미하는 거야? B 차집합 A를 뜻하는 거죠? 그럼 B 차집합 A를 뜻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NB 빼기 N 비교집합 A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어떻게 구해도 된다고요? B 합집합 A 차집합 A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자, 어느 경우를 이용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 뭐 이용하는 게 편할까? 얘 이용하면 되겠네, 그치? 다 구해놨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고 34개라고 했고 A 원소의 개수 나와 있잖아요. 몇 개래요? 24개래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은 몇 개? 1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서 원소의 개수 얘기했고요. 여기 레벨 3가 이거 뭐 레벨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 이제 식을 연산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렇게 해 주세요. 먼저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라고 그랬죠? 그럼 요 집합 옆에다 40개를 써줄 거야. 이게 무슨 뜻? 전체 집합의 원소가 40개란 뜻이야. 그래 놓고 전체 집합 안에 A하고 B가 있는데요. 지금 누가 나와 있어?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A 옆에다 24 또 이렇게 써줘요. B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B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10개래. 그럼 어디? 여기가 10개. 됐죠? A 전체가 24개인데 여기가 10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몇 개? 14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 다 표시하는 거야. 14개. 그 다음 요거는 요 정도까지는 센스 있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이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강 이용해서 합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거. 합집합이 여집합이면 뭡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바깥 부분을 뜻하는 거잖아. 바깥 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그 바깥 부분에 몇 개 있고? 6개가 있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가 40개인데 바깥에 6개, 여기 14개, 여기 10개 있으면 우리 요것도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몇 개 됩니까? 그러면 24개,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게 요거래요.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 그럼 요놈 B차집합 A니까 어디를 뜻한다? 여기 뜻한다. 그럼 몇 개일 거다? 10개일 거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하세요.
그게 우리 문제 풀 때 제일 깔끔하고 편합니다. 알겠죠? 네. 레벨 3 문제. 뭐야 생뚱맞게. 자, 원소의 개수 구하래네요. 자, 298번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 C는 5의 배수래.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니?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에서 공배수들은 모두 빼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겠죠? 맞니?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볼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셔요.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있어? 100개. 자, 그 중에 A는 뭐랬어? 2의 배수. 2의 배수 몇 개입니까? 50개죠. 2의 배수 50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래.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33개죠. 이렇게 그려보고요. C는 5의 배수에 5의 배수 몇 개래? 20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들을 찾아볼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놈은 뭐야? 2의 배수도 되고 요거 2의 배수예요.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즉 2와 3과 5를 동시에 만족하는 2, 3, 5의 공배수가 여기 들어가겠지? 됐죠? 그럼 2, 3, 5의 공배수면은 얼마인 거야? 6, 5, 30의 배수가 되겠네. 30의 배수. 그럼 30의 배수니까 요 가운데 들어갈 놈은 몇 개가 될 거고? 3개. 됐어요? 그 다음 요만큼이 누구냐면 요만큼이 2와 3의 배수, 즉 몇의 배수가 돼? 6의 배수가 될 거라고. 6의 배수. 그럼 100 이하의 6의 배수 몇 개? 16개. 100 나누기 6 하면, 그런데 6의 배수는 이만큼이 6의 배수인 거니까 16개 중에 여기 3개 들어있으면 여기에 몇 개? 13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은 2와 5의 배수니까 얼마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 몇 개 들었어요? 10개. 근데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7개. 그럼 여기 봅니다. 3과 5의 배수. 그럼 몇의 배수? 15의 배수. 15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15의 배수 몇 개냐? 6개? 6개. 근데 여기 3개 들었으니까 여기 몇 개? 3개.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이만큼이 50개인데 13개, 3개, 7개니까 요 부분에는 50에서 얼마 빼야 돼? 23 빼야 되니까 여기 23 맞니? 27. 33개에서 요거 19개 빼니까 여기 24개. 전체 20개에서요 13개 빼니까 여기 몇 개? 7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요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죠? 그럼 요거 3개 더해주면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연산을 통해서 뭔가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훨씬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의 개수 구하는 연습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산을 이용할 수, 이거 연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연산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빼줘야 되죠? 그럼 뭐를 빼주는 거야? A 교집합 B를 빼줍니다. A 교집합 B를 빼줘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A를 더할 때 B를 더할 때 이 부분이 몇 번 더해져? 2번 더해지지? 근데 우리는 개수를 구할 때 이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몇 번 빼줘야 돼? 2번 빼줘야 된다고. 2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배의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NA 교집합 C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요 부분은요 A 더할 때 B 더할 때
C 더할 때 몇 번 더해져? 3번 더해지지? 맞죠? 그럼 요거 빼주려면 몇 번 빼줘야 돼? 3번 빼줘야 되지? 맞니? 3번 빼줘야 되는데 보세요.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뺄 때 이미 몇 번 뺐어? 3번 뺐지? 근데 곱하기 2 했으니까 사실은 몇 번 뺀 게 된 거야? 6번 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3배의 교집합. 요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연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는 것도 복잡하고 연산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맞습니다. 연습하셔요. 알겠죠? 네. 자, 1교시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10분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자, 한 문제씩 쭉 검토해 보세요. 나머지 2교시 진도 나가겠습니다.